인구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물가 하락을 동반하고 물가 하락은 양극화를 초래한다. 지금 일본의 그 30년째 계속되는 불황은 바로 그런 것을 깔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주 길게 봤을 때 인구의 감소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마침내 사람의 몸값이 올라가가지고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 인구는 굉장히 천천히 바뀌고요. 인구 증가율의 변화는 전쟁이라든지 기근 이런 거 말고는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학 용어로 콘스탄트라고 그러죠. 상수로 취급했거든요. 근데 21세기에 들어서 심지어 중국까지도 조금씩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니 지난 수십 세기 동안 끊임없이 늘어왔던 인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많은 신문들이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 규모가 위축이 되고 외적이 침입했을 때 막아줄 국방력이 없고 별 얘기들을 다 하는데요.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멜더스가 인구론에서 이야기도 했지만 식량은 이렇게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인류의 미래는 참 어둡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인구 증가율이 줄어들고 마침내 서서히 감소할 가능성도 보인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니죠. 대표적인 경우가 흑사병의 출현 아닙니까? 인구가 얼마 없었을 때는 각 나라의 영주가 그 영토 안에 사는 국민들을 진짜 학대하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 고향도 못 떠나게 하고 강제로 농사도 시키고 막 그랬었는데 인구가 줄어드니까 마침내 사람의 몸값이 올라가가지고 우리 동네로 이사 오면 집 공짜로 숙식을 제공합니다. 세금을 덜 걷겠습니다. 해가지고 사람의 몸값이 올랐잖아요. 거기서 시작된 게 르네상스 운동이고 시민혁명 아니었었습니까? 그렇게 보면 아주 길게 봤을 때 인구의 감소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생산력이 감소되는 것은 그때뿐이지 길게 보면 축복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라는 케인즈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사람의 대접이 높아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사는 한 80년 동안 내 대접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기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단기적으로 보면요. 물가 하락이라는 큰 충격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물가가 하락이 되면 누가 제일 손해를 보죠? 물가가 하락이 되면 돈 가치가 높아지니까 채권자가 힘이 세지는 거죠. 돈 100만 원 빌려줬던 것의 실질적인 가치가 받을 때 더 커진다고 그러면 채권자는 힘이 더 커지고 채무자는 돈 갚기 급급하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빈부격차를 더 벌려놓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왜 그러냐고요? 일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만 명의 인구가 사과를 10만 개 만들어서 1년에 하나씩 사과를 먹는데 생산성이 증가하고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10만 개 사과를 만드는데 그 기술은 변하지가 않아서 계속 10만 개씩 나와요. 근데 그 사과를 소비할 인구가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줄어든다면 사과값이 반값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과를 5만 개만 만들든지. 근데 일본 사람은 물건을 잘 만드는 그런 버릇이 있어서 계속 사과는 10만 개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반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일본의 그 30년째 계속되는 불황은 바로 그런 것을 깔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구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물가 하락을 동반하고 물가 하락은 양극화를 초래한다. 그것이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충격이 될 수밖에 없고요. 더 길게 보면 한 사람한테만 초점을 맞춰보면요. 내가 평생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해 놓은 연금을 못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우리 경제는 한 5% 성장을 할 것이야. 그러니까 명목금리가 한 5% 될 테니까 이렇게 평생 모으면 이만큼의 돈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만큼의 돈을 그 사람한테 죽을 때까지 지급을 하려면 그 다음 세대가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연금의 가치가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급격히 일어나는 데가 몽고입니다. 할아버지 세대 때 형제가 15, 16이었대요. 자연 사망률이 높아가지고 일단 많이 낳고 보자 해서 이렇게 쭉 낳는데 그 이후에 서방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사망률이 뚝 떨어져서 그 10명이 다 살았어요. 70살까지. 그런 와중에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 아버지 세대의 13명이었던 사람이 둘로 줄어들으니까 2명이서 13명을 부양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몽고는 지금 국민연금을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경제적으로 보면 인구 증가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헤롯 노마라 모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인구가 얼만큼 중요하냐? 인구 증가율 이퀄 경제 성장률 이퀄 저축률이다. 황금 비율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나라의 가장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경제 성장률, 저축률, 투자율하고 다 연관이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그것이 감소한다고 하니 경제학 교과서의 제1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경제학자가 인구를 공부하는, 거의 사회학자가 돼버리는 것이죠. 또는 인구의 대역전이라고 찰스 구타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번역도 됐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멜더스의 인구론하고는 반대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초래될 수 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빈부격차의 확대라든지 물가의 하락, 이런 것들도 다 다루고 있는데 그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요. 당연하지. 예. 인구를 싹 쓸어버리면 좋다고 하는 건 그건 히틀러, 유태인 학살을 했던 거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인구가 감소하는 건 지금까지 전쟁이나 기근 같은 어떤 큰 비극적 사건 때문에 감소했는데,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공해 문제고 주택 문제고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장에 쏟아지는 단기적인 문제는 지금 갖고 있는 사람, 물건 만드는 사람, 돈 빌려준 사람, 여러 사람들이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고민이 많은데 길게 보면 그렇게 인류의 미래가 암울하지만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